이런 사실이 바로 한덕수 후보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임을 한 겁니까? 이미 당 지도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 절차가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런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은 우리 국민이나 제가 잘못된 것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고,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전 국민 앞에서 모든 단일화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다 당에 일임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 와서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단일화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전부 다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던 분이, 그 협상을 하러 오신 분이 일임하기는커녕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바로 한덕수 후보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임을 한 겁니까? 모두 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할 듯이, 또는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는 듯이 그렇게 주장해 놓고 와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당이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은 오세훈 현 시장, 나경원 의원이 1차 경선을 했죠. 그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0% 국민 여론조사로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타당 지지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냐, 그러면 정치 우리 당 지지자와 몰려서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100% 여론조사, 10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타당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정당 지지를 묻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바로 그때 당시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느 누가 정당 지지를 물어서 그리고 후보를 뽑자고 했나요?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정당 지지를 물어야 되고 당원을 넣자고 하는 주장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심지어는 당원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무슨 이유로 무소속 후보의 그 선호 여부를 질문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미 당 지도부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 그 절차가 곧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런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말로는 단일화 절차 방식을 당에 일임해놓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특별히 질문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당에서 후보자지 박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 그리고 인간의 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오늘 실무협상은 최종 결렬로 가도 될까요? 조정훈 부총장께서 12시까지 이 여유를 두고 기다릴 테니 혹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한덕수 후보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그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추가로 뭐 수정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에 일임한 분이 무슨 주장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항 자체를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정당 지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서 특정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에 일임했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 어안이 벙벙한 입장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은 몇 시부터 어떻게 돌입하실 건지 여쭤봐도 그것까지 아시려고 공무원 근무 시간 중에 해야죠. 그럼 10시까지 협상 가능성 더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여기 오신 그 협상 당사자가 하시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후보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협상이 되겠지만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당내 당원 당규에 보면 여론조사 신뢰 규정에 당내 경선에서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거는 첫째 경선도 아니고 당내 경선도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무슨 당내 경선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오늘 그 12시까지 협상이 결렬되고 개인 현관이 열려서 후보가 뭐 교체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후보를 등록하러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 행위 자체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고 명백히 잘못된 일인데 그것에 무슨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아까 전에 손영택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이재명 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방식이라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어떤가요?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정당 소속 국민의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묻는데 왜 정당 지지 여부를 물어야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수많은 경선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문항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는 것은 우리의 지지 범위, 우리 입지를 좁히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문항이 사문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국회의원 당내 경선 또는 지방자치단체 당내 경선, 대통령 당내 경선 모두 다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잘못된 건가요? 이재명이 선택하는 후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보고 역시 우리 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함부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후보님도 다 알고 계신가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당이 궁극적으로 당이 이 자해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이 당을 구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여유를 가졌던 그런 사정에서 이번에 이런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상 자체가 원칙에 맞지도 않고 또 이런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즉 당 지도부는 양자가 협상을 해도 되지도 않으니 강제 조정하겠다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난관에 부딪히고 나니까 엄청나게 심적 고통도 크고 또 마음속으로도 평정심을 잃을 만큼의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또 상대방의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은 우리 국민이나 제가 잘못된 것이지 뭐 거짓말하는 사람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방금 보도가 나온 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당에 이제 기타 후보 등록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캠프 측에서 연락했다 이런 보도를 혹시 맞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협상은 결렬된 거라고 확정적으로 봐도 아니 뭐 협상이 결렬되고 말고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그 후보자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고 뭐 그것이 지금 현재 이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것을 굳이 지금 단계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우리 캠프에 우리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그 동안에 만약에 협상이 진척이 있다면 또 그것은 보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그 모순점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마쳐도 되겠죠?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저기 실장님 저기 하나는 좀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기 후보 측에서 당에 기타금이 담긴 통장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나요? 그게 기타금이 담긴 통장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후보 등록 절차에서 대부분의 서류는 후보자가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 공직후보자 추천서에는 우리 당의 이 직인이 지키고 당 대표의 직인이 지켜야 이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타금도 당에서 마련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타금이 3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보 측에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기타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그리고 공직후보자 추천서에 날이날 당대표와 당의 직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증인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뭐 내일 일을 굳이 오늘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이 기자님은 내일 비 오는데 오늘 우산 쓰고 다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2022년 저희가 전당대회 때 유승민 전 대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강조하는 게 그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떠세요?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당내 경선이 아니고 경선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뭐 그것은 사정이 다르다는 건 좀 알아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